인도 뭄바이의 혼잡한 골목길에는 기억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검은 중절모에 검은 정장, 새하얀 피부를 가진 이 남성은 매우 지친 하루를 보냈거나 최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 꿈도 희망도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가볍고 경쾌하게 그는 새하얀 손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사람들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기억들을 훔쳐간다고 한다. 일부는 그가 인간의 영혼 일부를 훔쳐가는 악마라 말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한 기억을 훔쳐 마음의 평화를 일깨워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 K씨는 어느 날부터 방 한쪽 구석에서 다른 곳과는 달리 그림자가 조금 더 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탓인가 싶었던 K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하루가 지날수록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얇고 기다란 그림자가 병모서리를 타고 올라갔고 언제부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K씨는 그날 이후로 방 안에 있는 모든 불을 켜고 생활하였으나 대낮에도 그 그림자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837년) 영국 브리스톨. 버려진 저택의 철거 과정 중 저택의 다락방에서 기이한 인형이 발견되었다. 몸통은 여타 가정집 인형들과 비슷하게 조잡하게 수놓은 천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얼굴에는 눈 대신 수백 개의 작은 인간의 이빨들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의 치아들로 보이는 작은 이빨들 사이에는 뽑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말라붙은 피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인형을 담고 있던 작은 상자에는 자신의 형제자매, 가족을 잡아먹은 아이의 유해로 제작되었다고 적혀있는 빛바랜 쪽지도 함께 있었다. 인형은 곧 자신을 로스차일드라 소개하는 남성이 인부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가져갔다고 한다. (1930년대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 제니퍼와 제이는 굉장히 독특했다. 그녀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 서로 소통했고 심지어 너무나도 완벽할 정도로 서로의 움직임을 동시에 따라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을 보였고 이는 보통의 쌍둥이들보다 더 강렬한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들은 점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노골적으로 서로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었으며 이는 그녀들의 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가 9살이 되던 해 언니였던 제니퍼가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녀를 부검한 의사들도 돌연사라고 할 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오직 제인만이 언니인 제니퍼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말을 내뱉을 뿐이었다. 이후 제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인간을 향한 적대심은 사라졌고 2001년 제인은 화목한 가족들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1850년대 네팔.
히말라야 부근 수도원에서 사람의 뼈를 세심하게 깎아 만든 바이올린이 발견되었다. 수도승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을 시험하기 위해 악마가 만들어낸 악기라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잊히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고 뼛속 깊숙이 울리는 슬픔마저 느껴진다고 한다.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가 77의 악마의 엑소시즘을 위한 성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 바이올린의 행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춘천시 동물사체수거 기동반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선배들로부터 무엇을 보든 죽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 평소 차에 치여 온몸이 터져버리거나 썩은 사체에서 구더기가 끓는 모습을 종종 봤던 A씨기에 이런 사체들에 대해 겁먹거나 역겨워하지 말라는 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튿날 A씨가 자신의 내장으로 목이 휘감겨 죽어있는 122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수거하게 되었을 때 선배들은 다시 한번 A씨에게 조언했다. 죽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 우린 그저 뒤처리반이야. 일본 나가노현. 늦은 저녁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하수구 뚜껑을 누군가 안쪽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주택가 하수구로 출동했고 정말로 똑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경찰은 곧장 하수구를 열고 안을 살펴봤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숫자의 실지렁이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15세기) 조선 호랑이를 잡는 사냥부대인 자코갑사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고문원에는 기묘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강원 금성에서 호환이 심해 백성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니 현령이 직접 자코갑사 12명을 모아 토벌을 명했다. 이들이 토벌을 떠난 지 5일이 지나 다시 고을로 돌아왔는데 산에서 내려온 자는 5명 뿐이었다. 현령이 직접 이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모두 입술을 꽉 깨물 뿐 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들의 손에 호랑이의 머리가 들려있기에 토벌이 성공했다 여긴 현령이 보상을 내리려 하자 한사코 거절하며 산을 올랐을 때 호랑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호랑이가 이미 죽어 있었다면 왜 산에서 돌아온 것은 5명 뿐인지 다시 한번 현령이 묻자 쭈뼛대던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갑사가 말하길 모습은 황소지만 2발로 걸으며 사람보다 커다란 불로 호랑이의 배를 찔러 죽이고 겁을 먹고 감히 도망조차 치지 못한 4명을 잡아먹고 2명은 절벽으로 던져버렸으며 1명은 시중을 들라 하고 골짜기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답하였다. 현령은 이를 즉시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중국 항저우시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발생하였다. 모든 엘리베이터는 16층을 표시하며 멈춰 있었고 약 4시간 뒤 모든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아파트 관리자들은 어젯밤 발생한 순간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제어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 혹은 지인이 사라졌다 울부짖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된 여러 소지품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일본 치바현 이스미에 살던 71세의 노인은 허름한 치과에서 매우 싼 가격에 틀니를 맞추게 된다. 노인은 병원에서 직접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아주 싼 가격에 틀니를 맞춰줬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틀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평소 잇몸이 좋지 않던 노인도 만족하며 그 틀니를 애용했다. 그리고 2달 뒤 노인은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노인의 시체는 평범한 고독사 같았으나 노인의 틀니가 반대로 끼워져 마치 노인의 혀를 씹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감식을 위해 틀니를 빼던 경찰은 분명 틀니를 빼낼 때 아쉽다는 듯 쩝쩝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묵살당하였다. 2000년대 초반 츠시마 섬에서 한 남성이 밤늦게 오토노쇼라 적힌 터널에 진입했다. 터널 안은 어두웠고 설명하지 못할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조명 하나 없는 터널이기에 남성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하며 걸어나갔지만 이내 불빛에 비친 터널 벽면에서 불길한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도망쳐. 남성은 불안한 기분에 덜컥 겁이 나 빠르게 걸어갔으나 터널의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남성은 급히 뒤로 내달렸지만 여전히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남성은 어둠 속으로 내달렸고 오랜 시간을 달려 드디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터널을 다시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입구가 막힌 오래된 우물이 있을 뿐이었다. (1990년대) 교토에 있는 이치노이즈 우물 근처를 지나던 여성이 우물 속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여성은 호기심에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빛은커녕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만 가득하였다. 기분 탓인가 싶어 여성이 돌아서자 여성의 어깨를 누군가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뒤를 돌아보자 우물에서 빛이 다시 나타났고 다시 한번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우물 안에는 퉁퉁 불어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여성은 다음날 우물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여성의 사인은 익사가 아닌 무언가에 의한 압사였다. 나치 독일 한 가지 인체 실험 결과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카를 후파우어 박사에 의해 주도된 이 실험은 자각몽의 공유를 통한 정신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고 특정 동물의 뇌세포를 실험 대상 전원에게 이식하여 일명 텔레파시 기술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결과는 모두 실패. 뇌세포를 이식받은 피실험자들은 모두 뇌파가 정지되며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고 뇌세포에 대한 심각한 거부 반응으로 모두 사망하였다. 다만 이들이 착용하고 있던 뇌파 측정기는 피실험자들의 뇌파 분석 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원이 같은 주파수 신호와 형태를 보여주었다고 기록했다. 이 실험은 카르루파우어 박사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비공개 사이트 중에는 살점시장이라는 장기 매매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는 장기 적출 및 판매는 물론 희귀한 혈액형 판매, 시금을 위한 부위별 판매 등 거의 모든 인간의 신체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특이한 것은 사이트 내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신체 부위가 당당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영어로 쓰여 있는 이 신체 부위를 직역해보면 기생내장, 이중견막, 생식조정관, 숭배기도고리, 중성호르몬 부착, 내반월고리 등이 있다. 이 신체 부위의 용도와 가격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위들은 오로지 사이트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한 직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안내글만 존재할 뿐이다. 대체 이 신체 부위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982년) 스페인 비토리아. 여성이 한적한 골목에서 뛰어나오더니 행인들을 붙잡으며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자신이 60년 뒤의 미래에서 왔으며 인간의 멸종을 막아야만 한다 소리쳤다. 여자의 옷은 민망할 정도로 헤어져 있었으며 정신병이 걸린 환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자에게 옷을 건네주고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여성은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지만 경찰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는 사라진 상태였다. 건네받은 옷들은 모두 잘 개어져 있었으며 GPT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옷 위로 올려져 있을 뿐이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학술회에서 이상한 논문 하나가 제시되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문제가 실려있던 이 논문은 생각하다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만 정답을 알아차리게 되면 다시 답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 결국 문제를 풀던 자신의 행동마저 잊어버리게 된다는 문제를 담고 있었다. 학술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이 논문에 실린 문제를 풀어보려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외치지 못하였다. 그저 가끔씩 무언가를 잊어버린 듯한 탄식들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네버스토리라는 24시간 내내 방영되는 TV 채널이 생겨났다. 이 채널에서는 무의미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괴한 방송, 어두운 공간에 형체만 보일 뿐인 사람이 앉아있는 방송, 너를 죽이겠다는 단어를 2시간 넘게 계속해서 읽어주는 방송 등 기괴한 방송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독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단어를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겨났다고 말하였다. 이들이 중얼거린 단어는 심장, 갇혀있네, 훔쳐 등이 있다. 수원 성신초등학교에서 꿈 항아리라는 타임캡슐 개봉식이 2007년 열리게 되었다. 20년 만에 꺼내는 타임캡슐이기에 많은 졸업생들이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타임캡슐을 열자 각종 잡동사니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고 모두가 추억에 젖어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남성은 타임캡슐 안을 들여다보고 기뻐할 수 없었다. 타임캡슐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쓰던
네블라이저가 들어있었기 때문.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1902년 3월 9일) 야마가타현의 한 마을에서 거대한 알이 발견되었다. 알을 가져온 사냥꾼은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바위에서 알을 주었다고 말하며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이 필시 성스러운 존재일 거라고 믿음을 가지게 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약 3달가량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봤다. 이윽고 6월 7일 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알이 깨지며 부화하였다. 그리고 사냥꾼은 그것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알에서 태어난 것은 개와 사슴, 인간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소리치고 있었다고 한다. 필리핀 보라카이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는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쉬던 중 한 가족으로부터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사진을 부탁한 4인 가족은 매우 화목해 보였고 신혼부부는 언젠가 저런 가족이 되자고 말하며 카메라를 잡아들었다. 그 가족들의 사진을 찍고 찍힌 사진을 확인하자 신혼부부는 당황하였다. 4인 가족의 아버지가 칼을 꺼내들어 다른 가족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던 것. 신혼부부는 당황했지만 정작 그 가족들은 정말 환상적이라며 그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나갔다고 한다. 과연 그 사진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사이타마현 외딴 마을에 있는 작고 낡은 신사에는 코켓이라고 불리는 인형이 있다. 나무를 깎아 만들어진 이 인형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쉬었다 가는 인형으로 그들의 지혜와 조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물건이라고 한다. 다만 이 인형은 마을 주민들을 제외한 외부인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신사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꿈속에서 인형이 나타나 굵고 거친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다시 마을을 방문한다면 팔다리를 잘라 우물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을 들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 마을에서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시멘트를 발라 우물 입구를 막아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우물 안에서는 시체가 발견되고 있다.